안녕하세요. 직장 동료입니다. 와!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죠? 오늘은 현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일을 하다가 현타가 오는 이유,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우님 지금 현타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현타 오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현타라는 게 자주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현타가 언제 오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어떻게 저희는 그 현타를 이겨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공유를 드릴 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현타가 오시나요? 제 기준에서 현타가 오는 이유 중 넘버 원인데요. 네. 일이 쉬울 때 네, 현타가 옵니다. 더 이상의 도전 과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 발전을 안 하고 멈춰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이만 먹고 세월만 가는 느낌? 올해 되게 열심히 잘 살아냈다라는 느낌을 연말에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하고 그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이 쉽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을 되게 많이 정신없이 하는데 전혀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을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런 타입이라 사람은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왜 현타가 오는 요인이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둘 다 되게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직장 자체를 돈만 받고 다닌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장의 기회로도 같이 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상아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정말 쉬운 일을 연에 4천만 원 받고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3천만 원 받고 하라고 하면 저는 후자를 고를 거거든요. 저는 그냥 할 걸.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저희가 달랐네요. 저 같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안 줄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극제가 없을 때 저는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까요? 용우님은 언제 또 현타가 오시나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되게 많이 돌이켜 보는 것 같은데 그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해서 나는 발전이 있는데 반대로 이게 개인 말고 내 주변인 넓게는 사회에 내가 기여하지 못하고 큰 사회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목표 자체가 저는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싶고 가진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는 건데 마치 이제 열심히 하고 끝나는 건 유튜브를 찍고 공유하지 않는 거죠. 공유하게 되는 목적도 어떻게든 누가 한 명이라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넓으면 넓어질수록 더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용우님이나 저는 진짜 사람들에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 자체가 그거랑은 관련이 없을 때 현타가 오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작용을 했었어요. 진짜 제 친구 중에 이제 보험사를 간 친구가 있는데 돈을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최대한 돈을 지급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을 하는데 참 보람이 없다.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우리 다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목표나 끝이라는 지점이 있으면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나 그 종료 시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는 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끝내고 나면 이거를 잘 마무리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냥 달리기만 하고 저에게 언제 쉬어야 되는지 언제 내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지향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
얘기를 해볼까요?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상은님이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네. 해보시죠. 이거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현타 오는 이유 중에 챌린지가 없어서라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챌린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챌린지를 찾을 만큼의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일도 좀 다르게 해보거나 저희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거나 하는 등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 70% 정도 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만둔 부분도 많거든요. 완결성을 더 더해보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더 노력을 실어 본다거나 스스로의 어떤 자기 만족들을 해나가는 방법도 일을 되게 빡세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 외적으로 되게 찾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 편타고 오면은 평소에 운동 1시간 하던 거를 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근육을 정말 짜내는 거예요, 끝까지. 근육이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보면서, 아, 오늘 충분한 이 위외적인 챌린지를 줬다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최소한 내 근육에는 의미를 줬으니까. 운동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피부로 와 닿아요, 그 고통이. 그런 것들, 결과. 네, 새롭게 뭐 해볼 일이 정말 없는 상황에서는 일 외적으로 안 배우던 피아노를 배워본다거나 독서 모임에 나간다거나 되게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저는 다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이 굉장히 바빠서 진짜 야근도 많이 하고 할 때도 다른 활동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대외 활동과 네, 활동을 해야 제가 또 일을 할 힘을 얻더라고요. 원동력을 회사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직장 동료들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평소에. 같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같은 업계가 아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름의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까 가치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현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찾으려고도 노력해요. 직장에서는 후배나 뭐 동료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자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제가 되게 쓸모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유 회원이 되게 크구나 를 느꼈을 때 저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롤모델인 걸 알았을 때 더 기운이 날 것 같거든요. 취업하신 분들은 대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롤모델일 수가 있고, 또 대학생은 고등학생한테 롤모델일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는 되게 갈망하고 있는 순간을 보았을 때, 아, 내가 그래, 너무 감사함이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현타라는 것이 나한테는 사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누군가의 백이 되고 싶었어요, 항상. 제가 스스로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맥으로 취직도 하고 인턴십도 얻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와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없는 분들께 저희의 의견이나 피드백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면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를 이용해서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현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뭉쳐서 맞아요. 그래서 하고 직장 있어요. 동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배경까지 말씀을 맞아요. 드리게 되었네요. 네, 현타를 없애기 위해 사실 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았죠. 처음에 네, 얘기했을 때. 맞아요. 네. 일종의 기획 의도입니다. 스스로의 현타도 줄이자.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네. 외부에서 찾는 방법을 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챌린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네, 컨텐츠도 고민해야 되고, 주말에 만나서 이렇게 찍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에게 과제를 주면서 성장하게끔 느끼면서 사회에 기여하게끔 만들어서 저희한테 의미 부여를 하고 또 힘을 얻는 과정을 추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챌린지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챌린지로 알려주시면 네.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너무 먼 미래에 있는 3년 뒤 목표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전혀 모티베이션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를테면 곧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수능 바로 생각하게 하면 생각이 안 나고 저도 고3 때 공부했거든요. 더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들도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자기를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목표의 기간을 설정하는 건 스스로의 동기부여에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현타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현타 극복! 다음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